반갑습니다. 주말인데요. 대목을 타고 이러니까 저도 좀 밤중에는 좀 손님이 적으신 것 같고 커피 기계에 벌써 청소, 세척을 좀 시켜놓은 상태로 재단일 하려고 합니다. 손님 없을 때 가장 맛깔나게 할 수 있는 게 재단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 모습 좀 나오게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사실 혼자 있으면 되게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요. 왜 뭐가 하기 싫냐, 뭐 한두 개짜리 재단은 정말 쉬운데 이거 재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파우치값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럼 펼쳐갖고 또 개고 먼지 날리고 생각하면은 참 유쾌하지가 않아요. 과연 이 폭이 170폭인가 그럴 겁니다. 엄청나죠? 한번 재볼까요? 170폭 아닐 수도 있는데 160일 수도 있는데 50에 아이고야 30 한 160 이상 170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가격이 저렴하죠. 광목천이고요. 두께는 10짜리입니다. 그래가지고 10수짜리입니다. 선택을 한 이유는 당연히 금액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이게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로터리 커터로 자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손 빠집니다. 이게 여러 점 겹치시면.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펴서 조금씩 작업을 하려 해도 170cm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처음 주문할 때 한마 두마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배송지가 같다 보니까 이제 업자분도 좀 자르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붙여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저겠어요. 뭐 일단 온 거니까 처리는 해야 되는데 일단 금액이 저렴하니까 그냥 대충 막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작업을 해야 생산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항상 완벽할 수 없어요. 상황에 일단 질러 놓고 뭐 질러 놓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저질러 놓고 이제 수습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대부분의 인생이 그럴 겁니다. 차 같은 거 좋아하시면 차부터 사놓고 이제 수습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래 될 줄은 몰랐는데 저도 그냥 안전방으로 해서 이제 그냥 그런 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제 그런 문구가 없어가지고 저도 막 주문을 했는데 이게 강제로 연결을 시켜버리시네요. 예. 그래도 이제 금액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문은 할 것 같고 뭐 하면은 뭐 2마씩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잘라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을 한다고 바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해서요. 그냥 이렇게 탁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남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잘랐죠. 그러면 1개, 2개, 뭐 3개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버릴 겁니다. 왜? 싸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작업진 척도가 있으면 좋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자르는 거는 요렇게. 요래 자르는 거는 어디서 봤냐? 요거는 옛날에 이제 한창 가방 만든다고 이런저런 영상 찾아보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분이 제가 이래 자르는 거 봤거든요. 그거는 발로 원단 딱 눌러가지고 이제 자르시더라고요. 이래 자르면 빠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남은 거는 또 접어놨다가 쓰면 된다, 그쵸? 이렇게 하면은 작업성도 좀 빠를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첫 시도 유튜브 틀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감시 감독하는 게 좋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말씀 제가 했는데 오늘은 지켜보는 여러분들이 저의 감시자입니다. 오늘 광목으로요 5,000원짜리 안감 만들 겁니다. 5,000원짜리 파우치 저희 집에 있죠. 그 제품들
안감을 이제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둘 것 같고, 코튼 린넨 소재는 좀 이제 고가 제품으로 아예 편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하다 보니까 지퍼 제품 중에서 이제 뭐 여러 품목 파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분께서 판매자분이 그것도 파는데 보니까 광목도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한번 써볼까. 천 받아보니까 천은 괜찮거든요. 좀 근데 부드럽고 막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뭐 그래도 뭐 전 냄새만 안 나고, 제가 피부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알러지 약 한 번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거 한 번씩 올라오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유해 물질이 많고 그런 소재는 제가 만지는 순간 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그런 거 좀 자극적이 좋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게 피부에 좀 무해한 성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 만졌을 때 막 올라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천은 합격입니다. 이제 금액에 비해서 천이 그래도 좋은 천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접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로사항이 꼽힐 것 같은데, 단가에 맞는 작업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림질을 펴고 하는 게 맞을지.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거슬리니까 이게 딱 한번 다리고 할게요. 이게 청소 중인데, 저기서 이제 보이십니까? 예. 물을 3번 바꿔 끼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만 좀 부어주고 보겠습니다. 이 린싱 작업 안 하면요, 디스케일 작업 안 하면 커피에서 완전 불쾌한 맛이 납니다. 뭐 쓰고 혹시 뭐 탄맛 나서 못 먹겠다 하는 말 있죠.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머신에 물 많이 넣어가지고 세척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 작은 기계라고 혹시라도 좀 무시하실 수 있는데, 맛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잘 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다림질 하는 거 한번 같이 가실까요? 일단 여기서 작업할 건데요. 이렇게 촬영할게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넓게 공간 쓰겠습니다. 오늘 날이 좀 따뜻해가지고 팔 거지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또 부산은 오늘 좀 따뜻합니다. 오늘 약국도 그냥 뭐 이렇게 갔거든요. 가디건만 한 게 입고 갔습니다. 뭐 도중에 이제 제가 지금 뭐 러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로 갔다 왔거든요. 괜찮았습니다. 뭐 그렇게 뭐 추운 날씨는 아니었고. 솔직히 뭐 린넨보다 이게 천질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바삭한 종이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그냥 싸서 쓰는 거지. 광목으로 뭐 잘 만드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걸 다 해내셨단 말이겠죠. 큰 주름만 펴면은, 저는 뭐 잔주름은 잘 신경은 안 쓰고요. 재단을 한 칸 더 펴서 작업을 했으면 완전히 이제 2장씩 나왔을 것 같은데, 이미 잘라버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공부했다 치고요. 앞으로 이제 사장님이 보내주시면은 2장씩 피 갖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을 그려 놓으면 다음에 작업할 때 편합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제가 이제 꾸준히 그런 것만 골라서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한 칸이 더 있었으면 뭐 2장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오늘은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작업하고, 아니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남은 건 펴가지고 이제 그냥 잘라주겠습니다. 역시 그냥 쓸라니까 아깝네요. 노란색이 노란색이라서 굉장히 안 보입니다 지금. 진지하게 다음번엔 10수 말고 20수천 쓰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겹쳐서 자를 때 10수랑 20수는 차이가 확실히 큽니다. 여러 장을 겹칠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가고 좀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금액도 좀 차이가 있죠. 자영업자 중에 최저시급도 못 벌어 가신 분들 많으신 거 알죠? 예, 저도 뭐 낱말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쥐어 짜낼 만큼은 짜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좀 뭔가를 개발을 하고 그걸로써 뭔가 경제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꿈을 좀 꾸고 있거든요. 나한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꿈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만 되면은 돈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고통스럽게 일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어릴 적부터 꿈이었고, 뭐 쓰는 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재단이 가장 이제 머리 노동을 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안 보이시는 사이에 저는 또 2번째 물을 비웠고요. 요거만 넣으면 끝입니다. 커피도 팔면서 좋은 거는 커피를 정말 좋은 온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건 대용량으로 파는 그런 원두도 요새 커피 질이 많이 좋아져서 맛있는 게 나은데, 그래도 오모스 원두, 비싼 원두 이런 거를 사업자 가격에 받아서 하루에 몇 잔씩이나 누릴 수 있다는 점. 커피는 원래 그냥 좋아는 했어요. 좋아는 했는데 그 이야기 했나요? 아무튼 뭐 저는 카페 한 면접을 150번 정도, 면접이 아니고 뭐 이력서를 그 정도 넣었습니다. 처음에 군대 갔다 와서 한 24살쯤에 첫 알바를 제가 했는데요. 커피숍에서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한 5군데 넣었는데, 면접 보러 이제 한 군데서 오라 했는데, 이제 면접 보러 가는 도중에 뽑혔다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뽑혔으니까 너는 이제 집에 가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고
또 다른 곳이었는데 장산업이었습니다. 장산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보고 사실 저는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잘 꾸미는 스타일도 아니었으니까 뭐 깔끔하게 다니지도 않았고 꾀죄죄하게진 않았는데 진짜 그냥 평범한 안경 낀 그 한국 남자의 비주얼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뭐 조금 뭐 잘 놀게 생기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진짜 평범하게 생긴죠. 이제 그런 비주얼이 없다 보니까 뭐 그것도 가니까 또 이제 다 잘 놀게 생긴 애들 그런 애들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탈락이 되고 6번 떨어졌죠. 그러고 있다가 그 뭐 애슐리 가왔습니다. 애슐리 가가지고 거기는 저 같은 사람도 워낙 힘드니까 애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적게 주고 애슐리 뭐 임금 착지했다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랜드 기업 임금 착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거 제가 하다 보니 반대로 해버렸네요. 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뭐 그 기업이 이제 어쩌겠어요. 뭐 저는 그래도 애슐리 지원한 게 한 번 제가 대학교 때 애슐리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서비스가 그때 좀 그런 서비스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무릎 꿇고 이런 걸 그때 제가 처음 받아봤거든요. 거기 그때 좀 와 하면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여기서 한번 그런 식당을 알게 됐죠. 그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도 그 이력서 넣어봤는데 저는 이제 홀 서빙을 생각을 하고 갔어요. 제가 그런 거를 꿈꾸고 갔으니까. 근데 정작 그 뭐 홀 서빙 바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뭐 테이블 번호 부산대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테이블 번호도 외워야 되고. 그 당시에는 제가 막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뭐 사실 그런 건 많이 일을 해봐야 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특출난 애들은 첫날부터 이게 눈에 띄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30명이었는데 제가 1등은 아니었다 그 소리고 저는 좀 손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설거지랑 그 다음에 접시 닦는 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아무튼 이제 외적으로 뛰어난 것보다는 이렇게 정리 같은 거 잘하고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좀 순서 이런 거를 좀 파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그런 거 보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저 그거 좋았어요. 서빙을 이제 목표로 갔지만 서빙 한 번씩은 했거든요. 바쁘면 이제 식사 교대하고 해줘야 되니까 뭐 그것도 좋은데 그때부터 저는 손 써야 되는 지갑을 이제 직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서비스를 좋아했지만 사실은 이제 손 쓰는 게 더 재주가 있었다는 점. 근데 그게 이제 서점으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취업이 됐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취업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을 취업했다 하니까 바로 나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 정도 하다가 서점으로 일하게 되고 있다가 설명하면 하루 종일 말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서점도 한 2년 반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 서점은 정말 취업계 내면서 다녔습니다. 서점도 원래 제가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서점을 제가 안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애슐리는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의자를 앉을 수가 없어요. 의자를 안 주고 아무튼 그런 데입니다. 근데 구두를 신어야 돼요. 8시간, 9시간 서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젊으니까 좀 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 아무튼 이제 커피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못 했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서점이라는 선택지가 저에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점도 가보니까 이걸로는 내가
장사는 하고 싶은데 큰 돈은 못 버리겠는 거예요. 술도 잘 먹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장사를 하려면. 제가 일단 술을 싫어합니다. 그냥 술만 보면 도망다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그런데. 뭐, 그걸 보니까 이제 대다수가 좋아할 만한 건 이제 커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체제가 너무 많고, 솔직히요, 이 여자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원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여자분들도 많고 남자분들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실력이면 솔직히 말해서 여자를 더 우선순위로 다들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면 그래도 좀 더 깨끗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 더 많기 때문에. 뭐 MBTI 나누시면 이제 뭐 J 성향이 그러실 수 있는데 벌써 이제 잘랐다. 그쵸? 깔끔합니다. 이게 지금 좀 숨이 차요. 이 칼질 하면서 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잘랐으니까 바로 파우치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또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세 종류 해볼게요. 빨간색, 요거 용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거 보라색, 이렇게까지. 아이고 힘들다. 잠깐만요. 이게 조금 목도 좀 안 좋아요. 사실 목이랑 그 호흡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집에 누가 걸린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약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손님 안 계시니까. 주말에 쌓인데 이래 해야 이제 저도 몸 회복하고. 지금 몸 느낌은 아주 좋네요. 새로운 거 아까 뭐 발명하고 싶다 뭐 그 말 했는데 커피로 뭐 새로운 거 뭐 발명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죠. 남들 하는 걸로는 항상 힘들고. 이거는 시접에 1cm 두고 하겠습니다. 노루발 압력을 4로 조정을 할게요. 더 세게. 저도 아무튼 이제 서점이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지털로 대체가 될 수가 없는 분야였습니다. 커피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점 이야기를 했는데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서점 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보통 서점 출근하면 하는 일이 책이 예를 들어서 하루 1000권쯤 팔리는 매장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1000권을 전부 다 꽂아야 됩니다. 그렇죠? 서고를 전부 외워가지고 계속 꽂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4권씩 진열을 했어요. 뭐 나루토 1권, 저는 만화를 잘 아니까 이제 만화를 설명할게요. 나루토 1에서 예를 들어서 70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2권씩 꼽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다른 또 만화 작품들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히코라는 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나히코라는 책도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1권씩 있는 걸 다 뺍니다. 빼고 그럼 70권 빼야 되죠. 그러면 그 나히코라는 책을 또 넣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야 다른 직원분들 찾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님분들한테 저기 니은부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1000권짜리지만 그렇게 제가 근데 원래 정리정돈 그런 거를 좀 자신 있다 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뭐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죠. 그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재밌었어요. 딴 건 다 좋은데 서점이 마진이 작아요. 서점이 물론 이제
문화 산업이라서 이제 부가세는 안 떼지만 그 서점에 들어가는 그 창업 비용 혹시 아십니까? 책이 예를 들어서 2만 권 있다 치면은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놓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직종입니다. 사장님도 리스크를 굉장히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수해라든지 뭐 그런 게 자연재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1층에 서점이 있다가 이제 서점에 물 들어오면은 뭐 난리 날 것 딱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보통은 책이 반품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고가가 다 틀리겠죠. 뭐 50에 들어온 것도 있고 60%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영업을 잘해야 됩니다. 뭐 술을 잘 드시든지 해서 뭐 선물도 잘 챙겨주고, 예를 들어서 대원 CI 뭐 내가 너희들 책 뭐 너희들이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당신네들 책을 뭐 2만 권 이번에 추석 이벤트로 한번 하겠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좀 더 10% 좀 더 더 대신에 2만 권씩 시킬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고책도 시키고 재고 남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출판사에서 전부 불태워버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출판사 사정은 어때요? 그러니까 메이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갖고 온다 칩시다. 그러면 안 유명한 책도 대신 사줘야 됩니다. 같이 사줘요. 세트예요. 그냥 뭐 다 알 겁니다. 나루토만 팔면은 그 장사 되는 거 다들 압니다. 근데 왜 이상한 책이 같이 들어오냐면요. 그걸 띄어 팔입니다. 그걸 안 하면 나루토를 안 줘요. 그러면 그걸 위한 매듭도 또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그러면 책을 또 이제 뭐 여분으로 넣어야 될 공간, 창고 필요하고요. 서고. 그러니까 아무나 정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가 잘 되는 직원이 뽑혀야만 그게 되고, 아니면은 사장이 본인 다 해야 됩니다. 그쵸? 같이 창고 정리 같은 거 해보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요, 책을 이렇게 들어요. 이게 양손이를 잡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책이 한 번에 막 기본 20권씩 들어집니다. 25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근데 그 여자들은 좀 안 되겠죠. 그게 그 물리적으로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뭐 캐셔 같은 거는 여성분들이 보시고, 책 옮기는 작업을 남자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학습지 겁나 무겁죠. 그게 뭐 한두 권 이래 들어온 게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막 밴딩 싸가지고 이제 묶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카트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원 같은 데는 거기 그 뭐 본고 같은 데 실어가지고 또 납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돈이 진짜로 이제 적게 벌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박봉이에요. 디지털로 대체도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책 문화가 일본이 더 발달을 했다, 그쵸? 그래서 제가 20대 때 한창 미래에 대한 고민할 때 일본 츠타야 이런 데 제가 취업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거기는 열정페이가 아니면 이제 들어오지 마라. 그냥 공고까지 이제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그런데 츠타야 이런 데 가면은 분위기도 좋고 엄청 막 잘 해놨습니다. 이쁘고 책 사고 싶게 만들어 놨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이 안 됩니다. 기술직이 아니죠. 그냥 뭐 어찌 보면 이제 정리 정도의 끝판왕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서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도 조금 있어야 되고, 책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책이요 먼지가 많아요. 당연히 책은 좋아했지만 이걸로는 내가 부자 되려고 하니까 자본금 없이는 도저히 뭐 할 수도 없고, 서점 망하는데도 제가 많이 봤겠죠. 고객 유치를 어떻게 할지 막 그런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동네 책방 보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여점도 다 망했고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이게 점점 이제
인구도 줄죠, 그쵸? 학습지도 뭐,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또 판다 칩시다. 뭐, 예를 들어 징계의 거인 이런 거, 유명한 거 있죠. 뭐, 혐한이 떴다. 혐한 이슈가 떴습니다. 그럼 저는 뭐, 한 100건 사놨는데, 혐한 이슈가 떠갖고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박한, 뭐, 본인이 해박해도 좋지만, 직원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정보 싸움도 조금 치열하고, 아무튼 제가 이제 겪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덕업일치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면 더 즐겁긴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게 아무튼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장사고 리스크도 크고 돈도 많이 못 버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딱 그래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다 이제 몸 쓰는 일이라 가지고 일도 더럽게 힘든. 그 다음에 매대 같은 거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아엎고 이제 이 위치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밤에 해야 됩니다. 새벽에. 그럼 마감 다 하고 막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책 몇만 권을 그래갖고 이제 뭐 저도 뭐 한 번씩 사장님이 뭐 해달라 하면은 해야죠. 까라면 이제 당연히 까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가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일당 받으면서 이제 끝나면 이제 택시 타고 같이 오거든요.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은 이제 저도 좀 따지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도 있고 B라는 방안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B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저는 건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비용은 이 정도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부터 조금 틀리죠.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장님한테 한 말을 하고 안건을 제시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기획전을 하고 싶다, 뭐 사인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장님 이런 사람들 불러보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수요청이 있고 뭐 비용은 이렇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도 마음에 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굿즈 같은 거 이제 매대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짜고 싶은 거예요. 왜 나도 좋아하는 작품이 있고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보러 오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해는 안 가게 오히려 이제 매출 증대될 수도 있고 SNS 홍보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짭니다. 그러면 해갖고 뭐라 해야 되나 막 엄청 막 엄청난 상여금 뭐 그런 게 있는 회사는 아니었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제가 뭐 일단 혼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저는 초기 때부터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제가 만들어서 충분히 사장님만 이제 납득을 시킬 수만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가게에 대한 꿈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게처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굉장한 행복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제 가게가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제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될 수도 있죠. 사장님 마음에는 예를 들어서 노래 같은 거를 뭐 J-팝으로 틀자, 누구는 이제 K-팝으로 틀자,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사장님이 돈을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장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것도 몰랐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대들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진짜 철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한 6개월 전인가 저는 사장님이랑 제가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도 제가 죄송하다 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막 맨날 그래갖고 잘 키워주셨죠 저를.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내 가게처럼 어째 보면 비슷하게 한 80% 정도는 저의 색깔로 채울 수는 있었지만
그때가 제 나이 한 24살, 5, 6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직책은 주였어요. 점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맨날 한 10분, 20분 일찍 가고 맨날 한 한두 시간 늦게 가고 맨날 혼자서 정리 다 하고 얘는 레시피를 뭐 1만 외웠는데 얘는 하루 지나갖고 100개씩 외운 겁니다. 그런 직원이었어요, 처음에. 그 정도로 그 직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포토샵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지나가던 이렇게 이제 손님 잡고 포스터 가르쳐 달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스터 만들고 전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아무튼 이제 그 정도 지책을 저는 좀 줄만했다고는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게에 좀 일림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저도 아무튼 제 가게를 갖고 싶다는 아무튼 아무튼 꿈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저보다 돈 당연히 더 훨씬 잘 버시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딱 보니까 이제 커피인 겁니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커피를 하기 전에는 이제 저도 생활비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일본어로 할 수 있는 직업 다 해보자 이래가지고 전공 살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번역가는 도저히 못 하겠고 번역 회사를 차리는 거는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는 번역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제 주변에. 그래가지고 이제 컨펌 따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출판사 같은 거에 메일 넣어본 겁니다. 해갖고 저희는 뭐 이러이러한 경력 가지고 있고 각자 20년 동안 먼저 번역을 해왔고 이제 그렇게 메일 넣으니까 테스트로 오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와 근데 그 받아보니까 뭐 공룡, 테니스 이런 거 뭐 제가 평소에 안 했던 거 있죠. 호기심이 딱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은 거구나. 딱 직감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일거리만 따가지고 친구들한테 배분을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안 했습니다. 그냥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그거였는데 뭐 일단은 안 했어요. 그냥 하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는 항상 갖고 싶었고 일단 뭐 커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제 아무거나 막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력서를 넣으니까 나이 그때 31살이었나? 한 150군데 그때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좀 면접이 안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고 나이도 이제 차고 스타벅스 이런 데는 이제 넣으니까 너 취업할 생각 아니면 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만 배우고 너 나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좀 맞는 소리인데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저는 꿈이 그거였으니까 아무튼 그럼 좀 미안하잖아요. 그쵸? 니 나이 때 먹고 니 그 정도 나이 먹고 오는 애들 다 그 기술 배우고 다 나갔다 이런 거예요.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가지고 뭐 도저히 뭐 그렇게 생때까지 찌면서는 일을 못 하겠고 뭐 딴 데 알아봤습니다. 이래갖고 한 번은 이제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음료를 만들지 않고 설거지만 하는 그런 데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면접 보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저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조건이 안 좋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저도 그때 출퇴근이 왕복 한 3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 시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돈 보고 가는 데가 아니겠죠,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력서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경험 삼아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완전 초짜니까 쓰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뭐 경력은 없는데 많이 이런 거 업종적으로 준비도 많이 했고 전 그거 하시면은 그냥 쓰시다가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뽑아서 쓰시면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일은 하면 당연히 잘하겠다 했고, 다행히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 2달 내지 3달은 같이 했습니다. 하고, 아무튼, 나왔어요. 나오고, 막, 올해는 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나오고, 뭐래 해야 되지? 우리가 배울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항상 욕구가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1번에, 원래는 이제 저도 처음에 1매출 제발 10만원만 해보자. 그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10만원으로 부족하잖아요. 쓰는 돈도 이제 계속 생기고, 20대 때보다 그 지출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치? 가족들 챙기고 이러려면. 그러다 보니까 저 계속 일하다 보니까는 뭐 그걸로는 안 채워집니다. 이제는 더 높은 곳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성격이 어른들이랑 제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랑 일을 하면은 제가 트러블이 거진 없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 제가 거진 생각을 하고 대충 눈치 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잘 맞춰줘요. 저도 어른에 특화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젊은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은 왕따 당할 정도로 사회성이 그 정도로 없었거든요. 저 형 때문에 우리가 막 단체로 좀 고생한다 뭐 그런 거 있죠. 오히려 근데 어른들이랑 일하면은 전혀 트러블이 없어요. 저는 안 시키는 것도 찾아서 하는 타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선임이 적당히만 하고 놀아라, 괜히 뭐 나대지 마라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거 이제 못 참았거든요. 그냥 일을 해보지 뭐. 아무튼 자기들한테 타겟이 올 수 있잖아요. 쟤는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하니? 그래 눈치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알았으니까 이제 제 자신이 안 바뀌는 것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럼 애초에 어른이 경영하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 곳이 그 정관에 있는 커피 스미스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오리원이라고 있었는데 가니까 이제 직원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가자마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바뀌면서 임금 문제로 좀 예민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뭐 해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기존 직원들 나갈 거니까 너가 인수인계 다 받고 좀 가게 좀 한 맡아봐라 이런 거였는데 이미 이제 반발심이 생기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커피를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건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그런 거를 딱 잡으려고 했을 건데 이 사람도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장사 아니잖아요. 그냥 돈 해놓고 이제 보고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뭐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떠나야겠다 싶어서 그것도 이제 한 달 정도 또 못 했어요. 한 3주 했나?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렇게 있다가 커피 스미스 이제 거기도 없어졌어요. 광안리에 있는 데인데요. 뭐 드라마도 한 번씩 찍고 하더라고요. 창문 이렇게 드르륵 열리는 그런 해안가에 있는 데였는데 커피 스미스 이제 일한 경험 있다 하니까 채용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가니까 뭐 일은 안 어려웠어요. 뭐 커피 스미스 하던 일이니까 뭐 레시피 같은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 가게를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든 게 이게 업주마다 다 틀립니다. 누구는 원가 절감을 미친 듯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장사에 진심인 사람이랑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이제 어떻게든 간에 손님 오니까 막 그런 뷰가 좋으니까 이제 올 수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장사에 대한 건 배울 수가 없고 그냥 막 기계처럼 일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런 데서 제가 일을 안 하겠죠. 그래갖고 한 달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또 한 달이면 솔직히 배울 거 거의 다 배운다 그랬죠. 그래갖고 배울 건 다 배우고 문토스트를
우연찮게 이제 사람인에서 봤습니다. 사람인의 공고를 보고 이제 가니까 그냥 딱 느낌이 오죠. 이거 저 나랑 맞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 참 150개 넣어도 안 되던 시절에 비하면은 이게 경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생겼잖아요.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어도 뭐 일하는 데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소홀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근데 저는 없이 들어갔거든요. 결국 없이 들어갔는데 일단 한 번 그 벽만 뚫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는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문토스트에서도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음료 직원이 없었을 때 제가 경력이 있으니까 바쁜데 쳐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음료바로 가가지고 그대로 퇴사할 때까지 제가 음료에 있었습니다. 임종철 대표님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일부러 좀 광대를 자처하는 느낌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좀 인기 끄는 거를 좋아하시고 관심 받는 걸 저도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대가 굉장히 높았고 마치고 나서도 막 사업 이야기 같은 거 이렇게 사장끼리니까 할 수 있는, 저는 그때 사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도 제가 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 주고받으면서 이게 제가 사실 그 뭐 관심사가 그런 거다 보니까 일반 그 직원분들이랑 못 어울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장님이랑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까지 못 했고요. 그러니까 1년 하면은 퇴직금을 저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좀 미안한 거예요. 받기가 좀 그래가지고 기술 가르쳐 준 것도 좀 감사한데 뭐 이까지 받는 거는 물론 부자한테 저보다 훨씬 부자시니까 이제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한 10개월, 한 11개월 정도 하다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느낀 건요. 그러니까 토스트를 또 왜 들어갔냐? 커피숍 당연히 가고 싶었는데, 그냥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근무 환경이랑 그냥 이제 토스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있잖아요. 토스트 보고 공고 아무도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고 가게 와서 토스트를 배우겠다는 사람은 거진 없습니다. 음료만 시키실 거죠. 이런 친구도 봤고요. 저도 뭐 그 강제성은 없는데 아무튼 이제 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면접 받아 보면은 음료 제조 이런 거 적어놨는데 사실은 토스트 직원이 10명이 넘게 필요하고 음료 직원은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적어놔야 이제 오거든요. 이력서에. 그래가지고 이제 토스트를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음료도 하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좀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랑 진짜 못 어울리거든요. 일반 직원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장님이랑 계속 친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랑 계속 놀고 직원들이랑은 거의 막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저 친구는 막 1시간 내지 2시간 남아있고 돈도 안 받고 이럽니다. 좋아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미쳤죠. 근데 임종철 사장님은 이게 예를 들어 4시, 새벽 4시 마감입니다. 그러면은 그날 누가 와도 뭐 그냥 완전 청소업체 갔다 온 것처럼 청소를 해 놓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거 정말 소중하게 아끼시고 계속 수리해서 쓰시고, 돈은 그렇게 버셔도 그래도 그 조그만한 거 아끼시는 거 보면은 그거 존경 받을 만 하거든요. 그렇게 아껴야 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비품 1, 200원 이런 거 뭐 그거 가지고 뭐 모래산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없을 때부터 다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입니다. 그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 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음료를 혼자서 하루 이건 막 500잔 이상씩 맨날 하다 보니까 공장처럼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혼자서 막 20개, 30개씩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빌지가 그럼 여기서 저까지 쫙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토스트가 굽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만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널널하긴 해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설거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우더 같은 거 채워놓고 다 채워놓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재료는 이런 거 들어가니까 이런 맛이 나고 그런 걸 이제 다 외우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색소는 이래서 넣는구나 뭐 그런 것도 느끼고 거기는 그리고 제철 과일로 만든 음료수가 진또백입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딱 그것만 넣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진짜 맛이 환상적입니다. 그때 제가 과일 주스의 매력을 알게 됐어요. 근데 카페에서는 과일 주스 거진 안 하고 뭐 보통 뭐 시럽 넣어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거를 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 임종수 대표님은 손님 없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만 봐도 그게 딱 보입니다. 그게 완전 저랑 스타일이 같거든요. 그게 결이 같았어요. 그러면 토마토 주스 한 개만 만들어도 토마토를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삶아서 데쳐가지고 이게 쑥 고아가지고 그거 주스 만들어 먹으면요 토마토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마법의 맛이 납니다. 이미 그런 거는 다 통달이 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인건비죠 사실은. 그만큼의 그걸 수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표님도 몇만 원짜리 음료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인데 이 금액대에 맞는 음료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타협을 본인도 했죠. 당연히 사람들은 고급스럽고 부티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장사도 보면 그런 거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카페 뭐 알바는 그 정도로 뭐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정도면 나도 뭐 차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독립을 했고 돈도 모았고 그러니까 남들은 막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제대로 한 건 1년입니다. 근데 그 1년을 휴무 거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딴 데 오픈하면 뭐 오픈하러 봐주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뭐 어디 오픈을 했다 그러면은 사장님 저 뭐 상남도 한번 놀러 갔다 올게요. 제가 기회도 한번 봐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온나 이러면 갔다 오고 뭐 어땠냐 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이래 해서 이랬습니다.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뭐 관리 그것도 본사에서 이제 관리 나가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쵸? 봐주고 그래서 오픈 첫날 바쁘니까 제가 그냥 놀기 삼아서 이제 도와주러 갑니다. 그럼 밥도 한 번씩 얻어먹고 그렇게 해서 창원도 가보고 이제 기장점도 가보고 다대포도 가보고 저 그 남도화전 원래 제가 좋아하니까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최대한 좀 경험 그러면 저는 이제 무료로 이제 창업을 한 경험도 얻을 수 있고 그쵸? 옆에서 이제 뭐 사장님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저도 이제 도와주고 정말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 스타일인데 그거를 한 10개월 정도 했죠. 그러니까 안 쉬고요. 그러니까 계속 한 겁니다. 잠자고 일어나고 계속 음료만 한 겁니다. 제가 막 깔짝깔짝 2시간, 3시간 이렇게 일주일에 반년, 뭐 7년, 뭐 7년이나 7개월 뭐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오로지 순수하게 그냥 365일 내내 그 업장에서만 일을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이제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가게도 음료 제가 1년밖에 안 했지만 음료 제 방식대로 제가 다 만들고요.
아무튼 메뉴도 개발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이미 제가 그러니까 이미 한 단계를 거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음료를 개발할 수 있을 레벨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이런 느낌까지 딱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넣어놓으면 고색으로 팔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취업이 더 쉬웠습니다. 이제 완전 경력자하고 그냥 뭐 가게 아예 제가 할 수 있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래든 장사 안 될 때 있죠. 옛날에는 제가 5시까지 막 장사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술집으로 바뀌었으니까 사장님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제로 이제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게 이렇게 막 알바 삼아갖고 이제 그럴 때 이력서에 막 경력장 적거든요. 1년 일해갖고 음료 파트에서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게를 자동으로 돌리고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본업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서 굉장히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게 좀 봐달라고. 어때요? 이제 그 업주님들 입장에서는 스팀 같은 거 가리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본인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라떼 아트까지 한다는 거는 본인들도 아무튼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위주로 이제 실력이 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프리패스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꿀팁이라 하면 금방 그만둘 듯한 기세는 항상 보이지 마시고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정이 생기면 그만둘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고 당장은요. 그러니까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원래 제가 태생적으로 사장님들이랑 결이 참 맞았기 때문에 면접은 항상 안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요구 조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대보험 안 주고 연장수당 안 준다 그럴 수 있죠. 생각해 보시고 처지가 다 틀릴 겁니다. 저처럼 제가 31살 때 아무런 경력 없었을 때는 받아주면 감사 땡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가서 경험 쌓으시고 저처럼 이제 골라갈 레벨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골라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꼭 안 챙겨준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연애도 마찬가지인데 급을 계속 높이고 연애의 이상형을 계속 높이려면은 저기 연예인급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연예인급이라고 불만이 없겠어요. 우울증 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성형 중독일 수도 있고 남자들은 또 돈 관리 못 해가지고 허세 장렬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인성이 개판일 수도 있고 급을 좀 낮추는 순간 취업은 진짜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조금 눈 낮추면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단지 저는 진짜 좀 좋아하는 사람 만나갖고 아니다 그냥 요새는 밖으로 안 나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좀 괜찮다 싶은 친구들은 다 이제 애인도 다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좀 집돌이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연애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어디 가든 간에 연애는 했거든요. 학원을 가도 연애를 했고 서점 일할 때도 연애를 했고 연애를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토스 다닐 때는 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 연애랑 저는 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나름 그때는 인생의 시험 기간입니다. 제일 중요할 때죠. 지금이야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아무튼 그 연애도 어때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형에서 눈만 내리면 바로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좀 연애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 괜찮으면 뭐 이렇게 오래 만나기고. 요즘 들어서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엄청 이제 뛰어나가지고 나중에 고를 수 있는 저처럼 이제 스펙이 되시든지. 근데 뭐든 간에 시간이 결정을 해준다, 그쵸? 오늘 다른 분 오늘 유튜브 봤는데 그런 거 메타인지라 하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내 현 상황을 알고 거기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게 메타인지가 되어 있냐 뭐 그런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변에 토스트 가게가 3만 뭐 30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 토스트 가게 차린 것보다는 차라리 냉면집 차린 게 안 낫겠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아무튼 나눠 먹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서 뭐 1등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뭐 김밥집을 차리든지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토스트 메뉴 개발만 막 더 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는 뭐 여기는 좀 저희 동네 기준으로 말하면 저희 동네는 뭐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싼 게 잘 나가요, 싼 거. 물론 뭐 좀 비싼 것도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프랜차이즈 피자 이런 거 들어오면요 항상 다 망하거든요. 맥도날드 다 망했습니다. 근데 3,000원짜리 칼국수 이런 거는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뭐 좀 그려지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 좀 파악을 하고 뭐 장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어르신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좀 건강차류가 좀 낫겠죠.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을 법한 예쁜 라떼류 뭐 그런 거 말고 라떼를 해도 뭐 기본적인 달달한 라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른들이 있으니까 뭐 메뉴판을 좀 순 한글로 한번. 그러니까 저는 핫 아이스 이 말 안 합니다. 그냥 온냉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좀 메타인지라 생각합니다. 주변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온냉 하면은 뭐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온으로 드릴까요, 냉으로 드릴까요, 이러면 다 알아듣겠죠.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메타인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 갈 스펙이 아니면 딱 봐도 아닌데 서울대 간다고 막 해도 안 되는 거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런 거. 아무튼 그 이력서 넣기 전에 딱 본인 상황을 딱 판단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안 좋은 직장이라도 거기서 잠깐 스펙을 쌓아야 될 경우면은 그거를 이용을 하세요. 이용하시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거 뭐 엄청 불쾌한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했다 칩시다. 근데 이게 또 그 사람 입장은 또 이해하면 좋은데 막상 당해보면 그런 게 참 힘들죠. 저도 막 쌍욕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그 욕먹는 값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점에서 아무리 그렇게 일해도 사장님이 저한테 뭐 답답한 거 없으셨겠어요. 100%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제 야간한 거 챙겨도 줘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또 뭐, 또 챙겨주긴 또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돈은 돈대로 주는데 이제 월급 먹는 루팡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취급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경험입니다. 다 그런 게 경험돼가지고 30대 때는 그게 딱 저는 좀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광목으로 만들어 봤는데 저는 안감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소개할 때는 요거는 이제 광목으로 만들어서 이제 5,000원이고 저기는 이제 린넨으로 만들어서 8,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도 할 수 있고 저도 단가는 더 세이브되고 이 정도 재단 가격이면은 재단 단가면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24에 20짜리를 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세로 24에 가로 20이거든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오지? 8장, 8세트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8세트 이상 그러면 뭐 12세트, 14세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단하기 따라 틀릴 것 같지만은 아무튼 그러면 이제 원가 한 600원 들어가는 게 한 300원 정도 200원까지도 빠지겠죠. 근데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600원짜리가 이제 200원으로 줄어서 뭐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는데 근데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막 큰 차이점이 제가 봐도 좀 없거든요. 오히려 좀 더 빳빳해서 좀 좋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그러면 이 사장이 오래 일을 할 수 있겠죠. 이 불경기에 제일시급도 못 받았던 사장이라 치면 제일시급 받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너무 나쁘게는 보지 마시고 저도 뭐 품질 너무 조악하고 그러면 안 쓰는데요. 그냥 보시기에도 막 괜찮고 그러면 저도 당연히 이제 대안을 고려를 합니다. 5천원짜리 음식 만드는데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엄청 고급 버터로 제가 토스트 만든다 칩시다. 뭐 5천원에 팔면 망하겠죠. 그걸 가게가 없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좀 대체할 품목을 찾았어요. 조금 뭐 마가린을 찾았어요. 마가린으로 좀 짠맛으로 간을 할 수 있고 맛은 더 좋아요. 그럼 뭐 쓸 수가 있겠죠. 그 사양도.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내가 넣었는지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고지를 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는 뭐 뭘로 만들었다. 100% 고지는 다 하고 뭐 제가 중고차 뭐 판매자들 분들 중에 나쁜 사람들은 뭐 이력 같은 거 다 숨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욕먹는 거다. 그쵸? 그렇게만 안 하고 썰을 풀면서 지금 뭐 3개를 바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속은 좀 단단해졌어요. 되게. 그러면 이제 제 생각인데 심지를 안 넣어도 얘가 좀 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 좀 이득일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저도 뭐 작업성이 좋으면 또 단가가 싸질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천원에서 안 팔리면은 4천원을 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그냥 안 사면 됩니다. 그쵸?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가격이 정해지겠죠. 그쵸? 그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갖고 비싸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은 떨어질 거고. 아이고, 너무 5천원에 비해서 품질이 조악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냉정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사시겠죠. 그쵸? 그러면 저도 금액을 떨어뜨릴
틀이든지 소재를 다시 조금 뭐 린넨으로 아니면 코튼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이제 될 거니까 뭐 혹시라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뭐 장삭바 아무튼 고딩 때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끈 통로 바로 따주고 끈 끼운 것까지 해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목 테스트는 다 했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만족입니다. 계속 만족한다 하는데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제 원가도 절감을 하면서 생산성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광목천을 아까 제가 절단하는 거 이제 그 4번 펴가지고 하면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 말 했죠. 그걸 3번 풀어가지고 한 거는 저도 일종의 테스트였고,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는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은 해야 되고요. 항상 너무 반복적인 일만 한다고 막 발전이 쉽게 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가지고 뭐 그러는 거야 뭐 그런다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조금 더 좀 이렇게 파이프라인 그릴 때라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요거 했고, 끈 끼우는 것까지 한번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 끈 끼우는 통이 여기 있네요. 해가지고 절로 가서 또 작업하겠습니다. 와, 1시간이 넘었네요. 좀 자영업하면 이런 거 좀 우울해할 수 있어요. 제가 9시부터 했는데 오늘은 손님이 한 테이블도 안 왔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혹시라도 가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일하려고 이제 제가 이런 거 소잉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저도 막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보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방석 뒤에 있는 거 2개 팔았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방석도 팔고, 가방 그 골덴으로 만든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소재를 스판으로 해놔가지고 그거 연결한다고 좀 힘들었는데 그것도 오늘 판매가 되고, 텀블러백도 주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개인 주문 받은 것도 있고 뭐 나름 뭐 재밌었죠. 그거랑 여기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베개 호청을 좀 베개란다, 쿠션 있죠, 어머니 거 만들어 드린다고 완전 그런 거 천 뭐라 해야 되나, 늘어나는 천 있죠. 제가 이름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가 맨날 아세로라라 해갖고, 아세로라 그 열매 있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쭉쭉 늘어난 천, 다이마루, 맞아요, 다이마루인데 오늘 그걸로 뭐 간만에 하니까 또 방석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거 오늘 좀 원단 짜투리 활용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뭐 방석값만 해도 제 생각에 쿠션값 포함해서 한 2, 3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돈 벌었죠, 그쵸? 살려고 하면 그 정도인데. 이거 오히려 이게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안에 이게 더 심이 있는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20수를 사는 게 아니고 10수를 계속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도 이제 올려놓은 것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안 가면 이제 코튼 립넨이 아니고 광목으로 바뀐다. 그래갖고 오늘도 요런 좀 소소한 발견들 이런 거 했다, 그쵸? 좀 제 이야기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좀 거진 보면은
느끼셨겠지만 좀 사업자 마인드입니다. 좀 사장 마인드고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어차피 이 이야기 해도 통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통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다 이러면은 그래 일해야지. 당연히 이래 이야기 하시고 저희 고모도 그 일한다고 건강 다 버렸어요. 그 공장 하실 때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몸을 안 아낍니다. 그쵸? 당연히 어느 정도 회사가 기반 쓸 때까지.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뭐 이해한 사람 좀 드물어요. 맞죠?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화제거리 이야기해도 재미없어 하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지루할 겁니다. 좀 장사 이야기할 때도 뭐 그렇게 막 공감대를 가져준다 뭐 그런 적은 잘 없었거든요. 오히려 장사하면 망한다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니 그거 해서 망하노 뭐 미싱도 있잖아요. 니가 그걸 뭐 어쩔 낀데 이런 이야기 뭐 멀리도 안 갑니다. 옆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그 남자가 그거 해도 되겠나부터 해서 이제 뭐 이거 해갖고 뭐 얼마 벌겠노. 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이거 보는 것 자체로도 아 이거 평생 하겠다 싶었고 이제 어때요? 저는 좋은데 이게 오는 사람들도 이게 한 번씩 이제 구경거리 생기면 좋잖아요. 아 저런 것도 사장이 만들어 놨네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님들 서비스 주기도 굉장히 좋죠. 뭐 커피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드릴 수 있는 건데 소잉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비싸면 진짜 비싸게도 만들 수 있고 싸게 하면 진짜 싸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똑같죠. 들어가는 인건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이거 안 하죠. 보통 앞으로 가면은 이제 이런 거는 계속 후진국 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국내에서 이런 거 하는데도 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건 미래가 있는 산업이라 생각을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미싱 자체도 원래 좀 오래 쓰잖아요. 고장이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고장 나도 AS 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냥 카메라 같은 거는 몇 년만 지나도 바로 구형돼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싱은 그래도 카메라보다 안 나을 거예요. 핸드폰이라는 대안이 있잖아요. 이거 너무 이쁜데요. 이 광목은 진짜 새로운 발견입니다. 괜찮습니까? 다음은 촬영이 너무 오래 길어져가지고 이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그 라탄으로 이제 이중 지퍼 파우치 만드는 거는 제가 재단 사이즈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가지고 월요일 안에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